딸입니다. 전 27살부터 공공기관 전화 상담실 근무 중이고 연봉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3천 조금 안 돼요. 결혼한 지 1년 4개월 지나가고 아기 없고요. 요새 드는 생각은 애 없는 게 진짜 천운이라고 봐요. 저 종교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든 절이든 가서 뭐 좀 할까 봐요. 세상 매사에 감사함이 절로 샘솟을 정도입니다. 결혼 전에도 전 계속 공공기관 전화 상담실 근무 중이었고 남편은 세후 230 약간 안 되는 일반 중소기업에 주 6일 근무 중이었어요. 연애기간 8개월쯤 되고요. 사계절도 안 만나보고 결혼 서두른 내가 굴착기 불러서 내 무덤 구덩이째 판 격이네요. 연애 때도 지독히 싸웠지만 누구나 그렇듯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30살 되기 전 결혼하고 싶어 했고요. 결혼하고 이세 계획 당장 전혀 없었고 그냥 맛집 찾아다니고 만난 거 해먹고 집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우리끼리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렇게 잘 살았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다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남편이 작년 2월 말까지 딱 출근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퇴사했어요. 이직할 거라고요. 회식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서 술 때문에 건강 망친다고 싫다고 하면서요. 다니던 회사의 회식 문제 때문에 그게 가장 싫어서 관뒀대요. 술이요? 저녁 8시부터 먹기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 기본이고 집에서 같이 술 마실 때도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라면서 소맥 1:1 비율로 진짜 와 아무리 말려도 무슨 간 질환 걸리고 싶어 환장한 사람처럼 토하고도 또 먹고 회식 없어도 누구든 불러내서 먹고 1차 적당히 먹고 헤어지자는 분위기여도 못놈의 추진력이 이때만 발휘되는지 어떻게든 다 끌고 가서 3차, 4차까지 기어코 먹고 오는 인간이에요. 이 세상 누구라도 붙어서 남편이랑 몇 차까지 술 먹나 내기해도 남편이 이길 거고 최소 4차, 5차까지 남편이 다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전 또 무슨 국내에 있는 간암 관련 보험은 100% 다 들어놓은 줄요. 결론은 이런 사람인데 술이 건강 망쳐서 안 되겠다고 회식 싫다고 하루아침에 나 퇴사했어 이러면 말이 되나요? 그날 진짜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몇 시간은 소리 지르고 싸웠지만 당시엔 술은 핑곗거리이고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나한텐 말 못하는 거겠거니 싶어서 긴 대화 끝에 얼른 빨리 이직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집에서 놀고요. 결국 11개월 내내 잘 노시고요. 아기도 없는데 때 아닌 엄마 노릇하고 있어요. 퇴직금 700 정도인가 받으신 거 제가 알기론 100 몇십만 원 정도 남은 듯 하고요. 시댁에서 연락 오거나 시댁 들를 일 있으면 항상 출퇴근에 야근에 출장에 주말 근무에 힘들고 피곤해 죽겠다고 사실 저번 달 연기 대상은 이 사람이 받았어야 하는데 제보했었어야 되는데 차마 못했어요. 시댁, 친정, 우리 집 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연기해줬고요. 솔직히 금방 이직할 줄 알았으니까요. 아무튼 하루아침에 본인이 회사 때려치워 두고 11개월 동안 놀고 자시는데 전 8시에서 17시, 9시에서 18시, 10시에서 19시 일주일마다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이 바뀌어요. 10시 출근일 땐 아침 밥상 5첩 이상으로 차려드리고 나가야 되고요. 물론 처음 한 달 정도는 이직 준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해줬었는데 지금은 뭐 퇴근할 땐 꼭 톡으로 뭐 먹고 싶다. 오늘 술안주는 뭐냐 이딴 얘기나 하고 하는 거 없이 이직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진짜 안 되는 건지 이력서 낸 거 딱 2번 받고 면접이라고 나간 건 수도 없이 많아요. 5시 퇴근일 때는 꼭 외식하자 하고 맛집 알아놨다고 하고 외식하면 꼭 퇴직금 남은 걸로 자기가 결제하면서 퇴근하자마자 마누라 데리고 직접 알아본 맛집에 데려가서 저녁밥 근사하게 먹이는 세상 다정한 남자래요. 제가 세상 다 산 남자 아니고 이랬다가 그날 또 싸웠고 심지어 작년 하반기 언젠가부터 우리 닮은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 자기 닮은 딸 딱 하나만 낳아서 셋이 알콩달콩 또 다른 가정 꾸리는 것도 참 행복할 것 같다고. 자기 엄마가 아기도 은근히 기다리신다고. 딸이 아빠 닮으면 잘 산다던데 예쁜 딸 하나 있음 우리도 행복할 거라고. 시어머니가 아기 언제 생각 있느냐 거의 매달 물어보시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이 양반 입에서 저 소리가 나오니까 참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바보는 뭐지? 이런 비슷한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예쁜 딸 낳았다가 치고 나 혼자 홀벌이에 감당되겠니? 3인 가족이 홀벌이 2,800으로
대출금의 이자에 기본 생활비에 아기 비용에 참 넉넉히도 알콩달콩하게 누리고 살겠다. 예쁜 첫 아이가 당신 닮아서 둘 다 대책 없이 천하태평이면 어떻게 보고 살라는 거야? 해서 또 대판 싸웠고요. 아무튼 애기 갖자는 말을 2달 이상인가 계속했고 그때마다 싸웠고 좋은 말 나갈 리가 없고 또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항상 민원인들에게 전화로 시달리고 진상 민원인들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집에 가서 또 저 인간하고 2차 말싸움 하려면 그냥 퇴근하지 말까? 복잡한 민원 하나 걸렸다고 팀장한테 보고하고 8시까지 허드렛 일이나 하다 갈까? 이 생각도 여러 번일 정도였어요. 연애 때 정말 저런 비상식적인 모습 하나도 없었는데 무기력해져서 오래 놀고 먹고 매일 술 마시면 저렇게 되기도 하나요? 또 뭐라더라? 이직 준비 여기까지만 하고 요리 자격증을 따서 요리장 3호를 만들어주겠다 하지를 않나. 잔치국수 만들어 먹겠다고 움직이시면 소면 양 못 맞추고 다 먹을 수 있다고 바락바락 우겨서 무슨 어지간한 동네 노인정 갖다 드리면 노인분들 7, 8인분 드실 만한 진정한 잔치국수를 만드는 분이 무슨 바둑 공부할까? 이러면서 바둑 기사 된다고도 했었고 예전에 이세돌님이 인공지능에 결국 패했었잖아요. 자기 머리로 바둑했으면 그거 해냈다고. 술도 매일 자기 전마다 마시는데 또 안주는 기본 이상이어야 술맛 난다는 사람이라 그 기본이란 게 최소 치킨이나 삼겹살 구워야 되는 거고 방 2개짜리 좁은 빌라에서 365일 고기 냄새 나는데 집주인이 우선넘기는 말로 차라리 닭, 돼지를 키워서 먹는 게 더 알뜰할 거라며 집주인이랑 신세 한탄 겸 수다 떠는 사이라 집사정을 알아서 하는 말이지만요. 퇴근해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쉬고 싶은데 남편이 들뜬 모습으로 오늘 안주는 뭘로 할까? 뭐 먹지? 뭐 먹지? 이러면서 신날 땐 진짜 차라리 혼자 바쁘게 즐겁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정확히 남편 회사 때려치우고 3개월 뒤에 한번 이혼에 대한 언급을 넌지시 했었고 또 작년 여름에 계속되는 싸움이랑 이직 생각은 없는 듯이 위에 써둔 저런 헛된 꿈만 꾸길래 이혼 얘기를 대놓고 했었어요. 저번 달 초에 도저히 앞이 안 보이고 우리 사이에 비전이 없고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며 당신의 노력 없는 백수에 만족하는 삶이 나는 함께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혼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도 또 싸웠고 미안하다고 울먹거리고 자기도 이렇게 살기 싫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등 항상 똑같은 안내방송 버튼 누르듯이 같은 말 반복하는 모습도 이제는 질리네요. 진짜 갈라서야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고 혼자인 앞으로의 삶까지 생각해놓고 양가의 처리 및 통보를 어떻게 할 거며 집은 어떻게 할 거며까지 다 생각 정리 완전히 끝내고 이혼 결심을 한 게 그저께였어요. 지금 안성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남편이 퇴사 후 이직 준비한다면서 3개월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눈치가 보이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어디 막노동 같은 곳 하루 이틀씩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경기도 각지에 있는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생산직, 뭔 재고, 실사 같은 7에서 13만 원짜리 당일 일당 알바를 일주일에 딱 2번씩 나가더군요. 요일도 일하는 곳도 하는 일도 매번 바뀌며 푼돈벌이를 하고 정말 수중에 딱 돈 떨어지지 않게만 유지를 하는데 이걸로도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근데 반년 이상 이러는 게 익숙한지 그게 편하고 그런 삶도 나쁘지 않대요. 아등바등 살아봐야 남는 게 뭐가 있느냐고. 딱 앞가림 할 정도로 벌고 남은 시간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라고. 대출 원금 이자 못 내시고 시댁 친정에 용돈 못하고 생활비 반반도 못하고 합리적인 소비 계획도 못 세우고 일당씩 한 달에 8일 나가며 벌어 쓰는 돈이 좋아한다는 일이 게임을 하고 술 먹는 거라는 이게 앞가림만 딱 하고 사는 거라는 말에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매일 싸우다 크리스마스 전날 진득하니 대화를 좀 했어요. 난 더는 너무 지친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당신이 전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열심히 살자는 목표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에게 지금은 솔직히 정도 없고 미안하지만 사랑 같은 것도 없고 신경 쓰이고 귀찮은 존재야. 정리하자. 나는 나대로 항상 너무 바쁘고 당신은 당신대로 일주일에 딱 20만 원 전후로 당일 지급 돈 받아와서 아슬하게 쓰며 쉬고서는 삶이 좋다고 하니까 각자 그 방향대로 살자. 나는 더 못하겠어. 하고 통보를 했어요. 또 싸웠고 남편은 또 울먹거리고 동정심 유발했지만 저는 준비하겠다 대화는 끝났어요. 솔직히 뭔가 변화가 있으면 큰맘 먹고 더 참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30대 초반에 이혼한다는 것도
친정에 죄스럽고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마지막 이혼 통보 전에 오전에 부산스럽게 옷 차려입고 7시도 안 돼서 집을 나가길래 새해 맞아서 면접 보나? 취직할 때가 생겼나 싶어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 천안에 뭔 화장품 포장인가 또 당일 지급 일을 간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뚝 끊어졌어요. 변하지도 않고 사람이 밉상이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게 끝인 모습을 오래 봐서 정도 점점 떨어졌고 그래서 또 저렇게 당일 간다고 하니까 그냥 무덤덤하더라고요. 끝내야겠다 진짜라고 속으로 결심한 것 같아요. 다알간 해탈 상태인 것처럼요. 그동안 참 많이 내내 울었고 싸웠고 양가에 속이느라 속상하고 화병 났고요. 주말에 양가에 그간의 일과 진실 다 공개하고 이혼 절차 밟으려고 합니다. 성실 근면하고 대인관계 좋고 발 넓고 상식적인 사람도 무료하고 무기력하게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술 마시며 놀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건가 싶네요. 빠르게 이혼해서 신경 쓰는 거 없이 이제 제 삶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귀찮고 믿고 제 일은 바쁘고 성취감 있고 전 혼자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후기. 제가 또 말로만 이혼한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동안 점점 멀어지는 제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는지 대충 애교 부리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었던지 그 사람 또 평소처럼 넘어가려고 했더라고요. 일단 양가에 알렸어요. 백수라는 거 알림과 동시에 이혼하겠다 했고 시댁에는 얼굴 보고 말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아서 전화로 말씀드리고 그 뒤로는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바로 짐 싸서 친정 왔어요. 친정에는 너무 죄송했어요. 그동안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었기에 그저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 날 많은데 큰 용기 냈다며 토닥여 주신 부모님이었기에 더 죄송하고 감사했죠. 그 인간이 돈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협의로 마무리 짓고 싶진 않았고 심지어 이혼 인정을 못했기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시댁에서 완전 없는 형편은 아니시기에 자기 아들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소송까지 하면서 이혼 이야기 하니 그제서야 실감나는지 울었다가 매달렸다가 화냈다가 하는 남편 보니 저는 더 멀어지더라고요. 자기 일 구할 거라고 이력서 다 냈다고 하면서 저를 회유하던데 이제는 당신이 직장을 다니던 장사를 하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소송이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아직 속 시끄러운 일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말 홀로 맘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나만 열심히 하면 돈 모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진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이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젠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요. 댓글, 소송 갑시다. 절대 안 놔줄 거예요. 진심 빌부터 살라고 작정했는데 무슨 이혼을 해주겠어요. 합의 이혼하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시간 안에 나 취직했으니 없던 일로 하자 하면 그동안 떨어졌던 정이며 뭐며 다시 붙이고 없던 일로 살 수 있어요? 소송으로 빨리 정리해버리세요. 그리고 안 흔들리려면 양가에 알리기 먼저 하세요. 개념 있는 시부모면 미안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개념 없으면 미안하다고 몇 번 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로 이혼하느냐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 떨어지기 더 좋겠죠? 댓글 2. 전 남친이랑 네 남편 성격이 비슷해서 댓글 남깁니다. 저도 헤어질 당시에 동정심 유발하고 불쌍한 척하는 그 말발에 휘둘려 쉽게 못 헤어지고 고생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님 남편 그거 수법이에요. 남편이 불쌍한 척 하니까 님이 너무한 것 같고 괜히 남편이 백수일 때 떠나려고 하는 나쁜 년 같고 그렇죠? 이 사람 원래 그랬던 사람도 아니었고 잠시 방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미안해할 때 보면 그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싶고 근데 이 관계의 결과로만 보면 님 남편이 우위에 있어요. 님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으면서 표면적으로 보면 더 기세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결과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죠. 글쓰님아, 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하고 힘들다는데 계속 일 안 구하고 놀 수 있나요? 미안하고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거 생각하면 안쓰럽고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상대방 짐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